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못 가진 특별한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네,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게 또라이 장관이죠. 스타 장관들. 네. 열심히 나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스타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는 대통령의 어떤 욕심을 못 채워가지고 별똥별이시고 새로운 스타들이 지금 예비 스타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그 꼬라지가 대단합니다. 네. 자, 이 사람들 추석 잔치상에 씹으시라고 하나하나 관련된 에피소드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장관 신원식인데요. 얘는 머릿속에 외놈이 들은 것 같아요. 나카무라의 환생 같습니다. 아니, 나 일본 장관으로 추천해주고 싶다. 일본에도 이런 장관은 귀할 것 같아요. 진짜 추천해주고 싶다. 자, 어떤 워딩이 있었는지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 유명한 발언 있죠.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라고 발언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엔 또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얘는 왠지 그때 네. 정말 존나 행복하게 살아본 놈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친일 매국노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그 안에서 아주 단물 쪽쪽 빨다가 야, 새롭게 진짜. 환생해갖고 그때를 그리워하는 놈 아니고서야. 저는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너무 슬픈 게 부끄러움 없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일제 관할, 그거는 이제 나이가 이 양반도 어리니까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5.16 군사쿠데타에 관한 얘기도 네. 정말 기감을 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전에 아까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느냐는 2019년 8월 14일에 유튜브에서 했던 말이고, 그 다음에 5.16의 혁명적인 이거를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혁명적인 요소가 있다고? 근데 이 새끼는 그 군권 맡겨놓으면 네. 이것도 지가 2019. 쿠데타 할 놈 같아요. 이것도 2019년 그러니까 최근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5.16이 군사 반란인지 혁명인지를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5.16은 군사 반란이다. 다만 5.16 이후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혁명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야, 이 개쓰레기야. 원래 2공화국 때부터 경제개발계획 세워갖고 있었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러면 자기도 군사 쿠데타를 혁명적으로 보는 사람이면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일단 거는 뭐야? 친일 정신에 깃들어 있고 일본의 소속으로 사는 게 행복한 놈인데다가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이거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놈이에요.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 관련해 갖고는 네. 김일성의 뿌리가 있는 공산당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산주의 역사 흐름 속에서 김일성 공산당의 뿌리가 되는 공산당 당원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아니, 했습니다. 이게 연결고리를 어떻게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북한이 공산화되기 이전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살아야 생전에 활동을 하실 때는 북한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전부 만주나 연해주 이쪽에서 활동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도 소련이 있었을 때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소련 안에서 어떤 정치적 지원을 받거나 군사적 지원을 받거나 그 안에서 활동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심지어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김일성의 뿌리래. 이런 북한에서도 김일성을 비롯해서 북한에서도 홍범도를 자신들의 뿌리로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해를 카자흐스탄이 북한에 준다고 했을 때 인도를 거부했다고. 그 사람은 북한식 공산주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가 애써서
카자흐 계실 때는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 이래가면서 떠받들다가 문재인 정부가 카자흐스탄 송환 협상 해가지고 그렇게 온갖 예우를 다 해가지고 모셔와갖고 지금 모셔다는 이 상황에서 외놈들이 돌아가신 분의 무덤에다가 지금 침을 뱉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놈이 국방장관이면 나라가 뭔 꼴 되겠어요. 일본이 정보 요구나 군사적 요구하면 다 꺼내줄 것이고 이제 일본 군대가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갖고 주둔 내지는 활동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정보 관련된 쪽에서는 들어왔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군사 쿠데타나 정치 군인들의 개입에 대해서 훨씬 더 위험 요소가 높아질 뿐더러 얘가 말하자면 군사 쿠데타를 해서 나라 위에서 쿠데타를 하겠어요? 결국은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 보수 정부들 지금 이것들 뒤집으려고 할 때 친위 쿠데타 저지르려고 얘를 올린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탄핵되거나 했을 때 갑자기 계엄령 같은 그렇지. 거 탄핵 한다고? 위기가 있을 때 갑자기 계엄령이나 뭐 이런 거 일으켜갖고 하거나 아니면 진짜 북한하고 모종의 국지전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차기에 선거가 없는 상황으로 마치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전시 상황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있는 정치를 정지시켜 버리려고 그 임무를 띠고 온 놈이 아닌가 싶어. 근데 얘를 이 자리에 앉힌 거는 윤석열이 아닌 것 같아. 외놈들인 것 같아.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뭐 크게 다릅니까 굳이 지금? 1번이나 2번이나 다 똑같이 외놈이구나. 달라요? 지금으로 치자면은. 이찍들도 뭐 같은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 좋아하고 박정희 때 좋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찍들도? 이런 전두환 놈이 때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놈이- 얼마나 죽였는데 이승만 때 좋아하고 사람 많이 죽일수록 좋아하는 이찍들. 이런 놈들이 전시 상황에서 대한민국 군대의 키를 잡는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적군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군인을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까도 괴담만 나오는 김행입니다. 뭐야? 이 양반의 어떤 그 야 치부나 뻔뻔함은 야. 정말 거짓말은 역대급이에요. 명신이급이에요. 네. 명신이급이에요. 자, 먼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돈을 기가 막히게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었다는 거죠. 위키트리를 창업했잖아요. 당시에 이제 경영진으로 활동을 할 때 임금 체불 사례가 26건이나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은 7,500씩 연봉을 꼬박꼬박 네. 받아 챙기면서 회사 최대 주주로서 80배의 주가 상승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이 본인 재산만 해도 120억이 넘는다고 하죠. 그럼 가족들 거 다 합치면 수백억 재산을 모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공무원 생활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청와대에서 근무한 그 시절부터 급격하게 돈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희한하죠. 예. 지금 명신이보다 더한 게 명신이는 그나마 이제 어디서 열심히 보대껴 가면서 사기도 네? 치고 밤낮으로? 탬버린도 치고 떡도 아무튼 에이. 열심히 쳐가면서 열심히 쳐가면서 돈을 벌었는데 몸빵을 많이 했는데 김행은 그냥 청와대 앉아갖고 지 주식은 전부 그 친척들한테 돌려놓은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일거리를 몰아서 받았어요. 거기다가 주식 파킹 정황이 그게 그 말인 거거든. 네. 애초에 지분을 갖다가 본인들이 갖고 있지 않으면 백지 신탁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딴 사람한테 판 것처럼 해서 맡겨놨다가 나중에 다 돌려받은 거예요. 남편 친구한테. 남편 팔았다가. 친구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잘못했네. 그걸 확 먹어버렸어야 되는데. 먹어버리다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확 잡아 떼버렸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김행 부부가 100억대 보유하는데 주가가 79배 급등했다.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야, 근데 79배로 79배는 어떻게 되는 어떻게 거예요? 튀길 수가 있지? 80배도 아니고 79배가 뭐예요? 와. 그만큼 적게 들었다 이거야? 80배보다는 한 배 덜
덜 불었다 뭐 이런 건가? 아, 팩트 체크에 민감한 거야? 그렇겠죠. 80배 정도를 불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8배도 힘들어. 아니 두 배도 힘들어요. 이게 지가 창업한 주식인 거고 무슨 뭐 대형 기업 이런 그 제조업이나 이런 것도 아니라 미디어 관련된 연관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청와대에 있었을 때 일거리가 5배가 늘고 단가가 4배가 올라갔대, 광고비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들을 기업이나 공적 기관들 안에서 여기다 쏟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해서 주식값이 이렇게 오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국가의 권력, 그러니까 본인의 공권력, 공무의 권력을 가지고 사익을 추구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건 무조건 수사선상에 올라야 돼요. 여당에 있던 사람도 이거 갖고 문제를 삼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 사놓고 그쪽으로 도로 내는 것만큼이나 치졸한 짓거리란 말이야. 이것이야말로 이 권력 남용이고 배임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하겠다는 얘기조차가 아예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국힘의 김웅 의원이 김행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고 이거는 주식 파킹 의혹은 아예 수사 대상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김웅 의원이 수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왜 검찰 저러죠? 출신이죠? 김웅이 여수에 출마하려고 그러나요? 네. 공천 안 주면 뭐 뭘 하겠다 뭐 이러던데. 공천 뭐 깔 게 있으니까 저는 항상. 근데 가장 치명적인 건요, 이분은 본인이 여성으로서 여성에 대한 역차별, 이른바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의 존재를 뭐라 그럴까 상품화하는 그런 류의 일종의 발언들과 소신들을 그동안 쭉 일관적으로 보여왔다는 것이죠. 뭐 위키트리 기사에도 김행 그 본인 이름으로 올라온 그런 성차별적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자기 이름 써놓고 자기가 아니라면 어떡해. 이거를 뭐 다른 기사가 쓴 걸 했다 그러면 이거는 남이 써온 기사를 가지고 네. 지가 요거 괜찮겠는데 싶어서 지 야, 이름 여기는 갖다가 내 이름 넣어. 내 이름 넣어. 내 이름으로 내. 이거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김행이 뭘 썼든 무슨 저작물이 있든 어떠한 어디 뭐 강연에서 얘기를 했든 이게 다 지 생각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표절보다 더한 거죠. 이건 도적질이에요, 사실은. 가로채기. 옛날에 많이 당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건 내가 자진해가지고 네, 돈 받고 남의 이름으로 써준 거니까 네. 그거 갖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남의 사상이나 남의 글을 갖다가 베낀 것도 아니고 그냥 통째로 먹어버리는 요런 짓거리를 저질렀는데 그게 본인이 선호하던 게 그거였다는 거지. 여자는 이뻐야 된다는 도. 결론적으로 경쟁력은 여자는 그럼 본인은 이뻐갖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리고 내 눈이 이상한가? 왜 저짝에서 예쁘다는 애들이 내 눈엔 하나도 안 이쁜 거야? 뭐 그런 기사가 있었대요. 여성은 women은 equal problems. 그러니까 여성은 문제다. 그리고 엉짱 교수의 환상적 뒤태. 뭐 이런 좋네. 뭐 이런 조회수 많이 나올 만한 걸로 골랐네. 뭐 그랬대요. 근데 이게 뭐 열린 플랫폼 모델이라서 뭐 시민들이 쓴 거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아무리 시민들이 써도 자기 이름인데. 자기 이름을 걸고 쓰는 글을 남이 대신 써주진 않아요. 네가 시켰든가 도둑질 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애초에 등록할 때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는데 무슨 개소리야. 당신이 그러면 그 사람 아이디로 글을 썼다는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이 당신 아이디로 썼다는 거야? 이런 과정에 제일 문제되는 건 얘가 김건희랑 굉장히 끈끈한 관계라는 거죠. 2010년 이후에 김건희하고 지속적으로 뭐 4번 이상의 전시회와 협업을 해왔고 도처에서 만났던 경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2010년이면 이제 김건희가 쉽게 말해서 전성기를 나갈 때죠.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가 본격적으로 돈에 손대기 시작한 건 2006년부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돈대미가 커지기 시작한 건 2010년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기간 안에 김건희는 조남욱과 함께 이 화산파, 르네상스 화산파들의 볼케이노파들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 내지는 그 안에서 공범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관련된 기업들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전시회 열어서 뭐 뒷담화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걔네들 인적 관리까지 서초동 검사들 인적 관리, 삼성 쪽하고의 연결고리까지가 전부 요 기간 안에 몰려 있거든요. 요 때부터 김건희를 알았고 그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그동안 교류를 해왔던 정황들이 보인다는 거야. 어쩌면 같은 교회나 같은 목사님을 아니면 도사님을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지금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증거가 나오고 나서 말을 번복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기자들하고 아예 언론 소통을 하겠다고 도어 스태핑을 하겠다고 해놓고 자진으로 폐쇄를 해버렸다는 거지. 폐지를 해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청문회에 올라올 단계가 아니라 이건 올라오기 전에 걸러졌어야 되는 쓰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신원식이나 뭐 김행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무부가 인사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사람들이 다 거기 통과해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그럼 한동훈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어. 왜 민정수석실에서 안 하고 네가 가져가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네가 얘기했으니까 네가 져. 이런 인사들이 그럼 빨리 잡아 너 정리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요런 인간들밖에 갖다 쓸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인간들이 뽑히게 되느냐. 일단은 거르는 시스템이 없어진 거예요. 민정에서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일단 어떤 후보자가 올라왔을 때 검증해보는 거 없이 그냥 통과가 된다는 얘기는 걸름망 위에서 떨어뜨린 거야. 얘가 통과해서 이 기어 올라온 게 아니라. 그럼 그 위에 누가 떨어뜨렸냐는 거지. 김행을 윤석열이 알고 떨어뜨렸을까? 이건 김건희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신원식은 누가 알고 떨어뜨렸을까? 군대 안 갔다 온 윤석열이 신원식을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은 김태우를 비롯한 MB 계열이 이걸 또 찾아갖고 떨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 계열의 배우 안에는 뉴라이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정은 사실상 우리가 뽑긴 윤석열을 뽑았는데 윤석열은 이제 우리가 왜 뽑아, 우리가? 이 찍들이. 어찌 됐거나 결과가 그렇잖아. 아니요, 저분 말씀하실 때 가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자꾸 우리라니. 나오는 게 저런 부분들이에요. 송 작가님부터 지금 거짓말 아무튼 탐지기 한번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안 돼. 갖고 와. 여기 다 찍어봐. 근데 생방으로 이거 찍어가지고 해요. 이거 일찍 나오면 그날로 바로 퇴출되는 거야. 아, 네. 근데 지금 송 작가 TV에서 송 작가가 퇴출되면은 이름 바꿉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공정한 선거를 뽑아놨던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존재는 사실상은 진짜 백지 한 장, 티끌 하나만큼의 영향력을 못 발휘하고 그 뒤에 있는 농단 세력들이 이걸 전부 다 인사를 다 농단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작동을 안 해. 이런 놈들이 올라와도 걸러지는 시스템이 아닌 거야. 그냥 이놈으로 가 그러면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검증 그거지. 야, 우리 편 맞지? 그렇지. 이게 검증이지. 지들 사이의 검증.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악질이고 점점 더 모질하고 점점 더 아주 극단적인 애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신참이나 유능하거나 젊은 애들은 못 믿는 거야. 이 새끼 나 뒤통수 치면 어떡하지? 이 새끼 내가 너무 똑똑해갖고 내가 제대로 못 부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모질한 놈들만 점점 더 등용이 되고 있는 거죠. 상식 수준만 돼도 이 집구석에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다 도망가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상식적인 수준만 돼도 여기에 얼씨구나 좋다 하고 합리하는 애들이 정상이겠습니까? 이 찍들은 좋아하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찍은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고 좋아하겠지. 얘기하잖아요. 예.